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권을 볼 건데, 직권은 지구 표면이랑 지구 내부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각하고 멘틀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핵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하다. 그리고 성층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아래 수직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직권을 나눈 기준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권역마다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각은 지구의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면서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요. 지금 중간에 그림을 한번 봐보면은 그림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구분돼서 나와 있죠. 그림을 딱 보면은 두께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크죠. 그런데 반대로 밀도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이 더 커요. 간단하게 외우려면은 그냥 해양 지각은 위에서 바다가 누르고 있으니까 찌부돼서 두께도 작아지고 밀도도 커졌다 라고 외워도 돼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의 구성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의 밀도는 화강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멘트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류가 일어나는데 고체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고체 상태인데 부분 좀 녹아 있고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라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라는 거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핵을 볼게요. 외핵은 철하고 니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철하고 니켈들이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인 철하고 니켈이 대류 운동을 하게 되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요. 철하고 니켈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이온들이 지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대류를 하게 되고 그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외핵이 액체인 이유는 지구 중심부라서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핵 같은 경우는 더 중심부라서 온도는 더 높은데 고체 상태라는 특징이 있죠. 내핵은 온도도 높지만 압력도 엄청나게 높아요.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액체 상태로 바뀔 수 없고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거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각에서 내핵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직권의 역할을 볼게요. 직권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 가스가 방출되고 화산재도 방출이 되죠. 그런데 화산 가스에는 온실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실 기체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화산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데 화산재는 햇빛을 반사를 잘 시켜요. 그래서 햇빛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반사되니까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역할을 해요. 화산재가 많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은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 등을 통해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한다. 여기서 염류라는 거는 소금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온들, 여러 물질들을 수권에다가 공급한다 정도로 알아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기권을 볼 건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약 1000km의 공기층이에요. 그리고 대기의 약 99%가 높이 30km 이내에 분포한다.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아주 작은 기체들도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낮은 영역에 공기들이 다 몰려있다. 그리고 기권의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고 나머지 기체들이 1%인 거죠. 다음으로는 성층 구조가 나오는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눴어요. 아래 그림을 바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기온이 제일 아래부터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런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권역들을 나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서 대류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류는 아래의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위의 온도는 낮은 거죠. 이 상황일 때만 대류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은 물질은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밀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낮은 게 아래에 있으면은 높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오고 낮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대류권부터 한번 봐보면은 대류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낮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류 운동이 활발하다. 추가로 기상현상도 일어나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수증기가 많이 존재해서예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린다. 다음으로 위에 성층권을 보면은 성층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해요. 그럼 아까랑 반대로 대류는 안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존층이랑 다른 오존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오존층은 약간 중심 하단부에서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딱 오존층이 아니더라도 윗부분에도 오존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존들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온은 하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류권에서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즉 높아질수록 에너지의 영향이 작아지니까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다음으로 중간권을 볼게요.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아래의 온도가 더 높은 거니까 대류 운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기상현상은 거의 없어요. 기상현상이 없는 이유는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죠. 물이 애초에 없으니까 비랑 눈도 안 내린다. 그리고 또 유성우가 나타나요. 여러 개의 유성이 있으면 유성우라고 하는데 유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유성은 대부분 중간권에서 소멸돼요. 중간권에 있는 대기에 의해서 대기와의 마찰이 발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권을 볼게요. 열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래서 대류는 일어날 수 없고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맨 밑에 기권의 역할을 볼게요. 기권의 온실 기체들은 즉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제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태양은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바로 내뿜어버리면은 지구의 기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온실 기체가 있어요.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내뿜어지다가 온실 기체가 흡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땅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온도가 조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과해지면은 지구 온난화가 온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대기가 마찰로 유성체를 없애준다 했죠. 그리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수권에 대해서 볼게요. 수권은 그냥 지구에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육수, 바닷물을 제외한 모든 물이에요. 그래서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이 있다. 그리고 성층 구조, 수직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그림을 딱 봐도 수온 분포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죠. 먼저 혼합층을 보면은 혼합층은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수온이 높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인데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수온이 일정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쳐가지고 혼합층은 계속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죠. 깊이 들어올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온도가 쭉 낮아진다. 그리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다. 낮은 온도가 밑에 있으니까 안정한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수온 약층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랑 에너지 이동을 막아줘요. 매우 안정한 층이라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심해층을 볼게요.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못해요. 애초에 태양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다. 태양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계절이 달라지던 깊이가 더 깊어지던 수온 변화가 아예 없는 층이에요. 그리고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혼합층에서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세지면은 더 두꺼워져요. 바람이 세면은 더 많이 섞이니까 이 혼합층이 온도 유지가 밑으로 쭉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온 약층도 약간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수건의 역할을 볼게요. 일단 물은 큰 특징이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해수랑 물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권과 외권을 볼 건데 생물권은 그냥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예요. 그리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전부 분포하고 있다. 그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생물권은 수권이나 기권, 성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직권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 마지막으로 외권, 지상 1000km 이상의 영역이다. 기권 바깥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이다. 그리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외권에서의 지구 자기장은 나쁜 물질들인 태양풍, 그리고 우주선,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안 좋은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 교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만 생각해도 그렇죠. 에너지는 교환을 많이 해요. 근데 물질은 교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아니면 지구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날리는 정도.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